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종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설 연휴 잘 쉬셨는지요?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다시 또 일상을 시작해야겠죠. 오늘은 코코넛 오일에 대한 최신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코코넛 오일이 몸에 좋다라고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몇 번이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제 절대 아니다라고 악플 달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은 코코넛 오일에 대한 가장 최근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잡지에 실린 연구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코코넛 오일은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가 되겠고요. 부제로서는 코코넛 오일은 LDL 콜레스테롤을 올린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한번 얘기하시죠.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코코넛 오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코넛 오일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코코넛 오일이 포화지방이 90%나 되기 때문에 이제 LDL 콜레스테롤 올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을 올리지만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에 아주 위험하다는 걸 아주 거기서부터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것이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것이 건강에 나쁜 건 확실하다. 그러나 이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많지만 콜레스테롤 올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근거가 뭐냐면은 코코넛 오일에는 좀 특이한 오일이 있는데 이제 로릭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릭산인데 이건 이제 포화지방이지만 중세 지방산이라고 해서 왜 여러분들 많이 파는 거 있잖아요. MDCF, medium chain, MCF라고 그러죠. medium chain fatty acid라고 해가지고 탄소의 길이가 12개 미만인 거를 이제 중세, 미디움 체인, 길지 않은 중간 정도의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산, 롱 체인, 그러니까 장수의 지방산, 쇠자는 이제 체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오메가3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18개씩 이루어진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6개에서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부터 12개까지의 탄소로 이루어진 지방산을 중쇄, 미디움 체인 패티 애시드, 중쇄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쇄 지방산 중에 이 탄소가 12개 있는 지방산이 있어요. 로릭산이라고 그래요. 이제 로릭산이 많아서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로릭산은 포화지방이지만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 이미 알려진 상식인데 얘는 이제 중쇄 지방산이므로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살도 빠지고 좋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제 아는 사람 알지만 코코넛 오일은 LDL을 오르지만 HDL 콜레스테롤도 올려요. 왜냐하면 포화지방이니까. HDL 콜레스테롤 가장 많이 올리는 방법은요,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해야 될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HDL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코넛 오일이 좋다는 이유 중에 오히려 HDL 콜레스테롤 올려서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질 작용으로서는 염증이 좋다. 그 다음에 산화작용을 막아서 좋다. 그 다음에 혈당을 떨어뜨려서 당뇨병 예방에 좋다라고 해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코코넛 오일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 의사 중에서도 있고 영양학자 중에서도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코코넛 오일이 나쁘다고 이제 얘기되는 이유는요. 같은 얘기죠. 전체의 90%가 포화지방산이니까 어떠한 단일 음식도 포화지방이 90%인 음식은 없어요. 버터 같은 건 45%고 우리가 콜레스테롤 올린다고 저탄고지 하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팜유로 저탄고지 한다면 그거는 팜유로 썼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저탄고지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팜유도 전체 포화지방이 전체가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코코넛 오일은 전체 오일의 90%가 포화지방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로릭 애시드는 좀 이따 한다 채더라도 그 전체 중에 25%가 콜레스테롤 올리기로 유명한 미리스틱
애시드하고 이게 이제 팔미틱 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많이 올라가고요. 더구나 10분 양보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코코넛 오일 그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로릭산 있잖아요. 로릭산도 사실은 콜레스테롤 많이 올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요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을 이런 맥락에서 올리는 것, 즉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덩달아서 HDL 콜레스테롤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결코 좋은 게 아닌데 그것만 뚝 띄워놓고 해서 HDL 콜레스테롤 올라가서 좋다고 주장을 하는데, HDL이 이런 맥락에서 올라가는 건 결코 심장병에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코코넛이 해롭다는 근거는 LDL 콜레스테롤 올리는 건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확실하고요. HDL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그러나 LDL 콜레스테롤 올리는 나쁜 효과가 HDL 콜레스테롤 올린다고 하는 거에서 상쇄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도 가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써놓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 왜 그럼 임상시험을 해라, 왜 임상시험을 하지 않느냐, 한쪽은 코코넛 오일 먹이고 한쪽은 코코넛 오일 대신에 가짜 오일을 먹여서 한 3년에서 5년 먹인 다음에 그 심장병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면 될 거 아니냐, 왜 서로 자기가 그 쓸만한 그런 자기의 주장을 지지하는 그런 연구 결과만 이렇게 서로 해서 싸우느냐라고 또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임상실험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코코넛 오일로는 아마 심장병 임상실험 절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윤리적인 문제인데, 뭐 코코넛 오일 지지자들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음식을 위약으로 나눠서 참여자들한테 준 다음에 임상실험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윤리적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은 심장병 위험이 올라가는 제1의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심장병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심장병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보기 위해서 주는 음식이 콜레스테롤 올리는 음식이면 안 되거든요. 그건 오래 할 수도 없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약이 아니라 음식을 갖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는요, 뭐 이 코코넛 오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완전히 그 혼란 변수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연구는 이게 힘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무슨 블록버스터 약이라든가 굉장히 무슨 돈이 될 만한 거라면 코코넛 회사나 오일 회사나 이런 데서 펀딩을 해가지고 할 텐데, 첫째는 자신 있게 이게 코코넛 오일이 좋다고 나올 만큼 자신도 못할 뿐더러 이 정도의 엄청난 임상 연구가 실패할 수도 있는 임상 연구에 돈을 댈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코코넛 오일로 이걸 먹었을 때하고 안 먹었을 때 심장병이 더 좋아지는가? 라고 임상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심장병이 나빠지나 임상 연구는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제 콜레스테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연구는 어떤 여태까지 나온 문헌들을 다 리뷰해서 그 중에 잘된 연구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왜냐하면 하나의 연구의 규모가 작고 굉장히 산발적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연구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그걸 메타 분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또 다른 시스템적으로 분석한 걸 시스테마틱 리뷰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요. 그런데 마침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심장내과 의사들의 거의 성전이죠. 지금 많이 그래도 위상이 옛날에 비해 독보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독보적인 잡지인 서큘레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순환기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미국 잡지입니다. 여기에 금년 1월 20일자로 이게 나왔고 26일 날이 아마 페이퍼 버전이 나올 것 같고 14일자 온라인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실렸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코코넛 오일이 정말 LDL 콜레스테롤 올려?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진짜 엄청나게 산발적인 연구들이 나와서 가끔 저한테 댓글 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아주 뭐 그냥 이상한 나라에서 나온 이상한 논문을 갖다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줄줄이 이렇게 링크 걸어놓고 이렇게 코코넛 오일이 콜레스테롤 올리지 않고 좋다는데 왜 너는 연구도 안 해놓고
이런 얘기하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도 안 돼. 저로서는 이제 좀 너무 황당한 그 논문의 질이나 이런 거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링크만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질 좋은 논문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제 메타 분석한 논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읽어본 오리지널 리서치 아티클, 이제 연구 논문이란 뜻이고요. The effect of coconut oil consumption on cardiovascular risk factor 해가지고 LDL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에 대한 코코넛 오일의 효과예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빠지는지 아니면 좋아지는지에 대한 걸 했다는 거죠. 근데 밑에 시스템마트 리뷰, 시스템적인 분석이라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메타 아나리시스 오브 클리니컬 트라이얼.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쥐라든가 세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쉬리가 항상 이렇게 잠깐만요. 그래서 쉬리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끄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방법은 2019년까지 출간된 코코넛 오일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논문을 다 취합해서 이런 연구 논문이 질의 일정 수준에 도달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그런 척도가 있어요. 그런 척도에 의해서 중간 정도에서부터 잘된 거를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에 부합된 논문을 일정 프로토콜에서 취합을 하는데 기준은 첫째, 코코넛 오일을 대한 사람 임상 실험이에요. 쥐나 세포나 원숭이나 개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이고 이것을 또 비교군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코코넛 오일을 썼더니 뭐 쓰기 전과 쓰기 후가 어땠다 이런 논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위약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대조군의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대조군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조군으로 식물성 식용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문은 non-tropical vegetable oi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코넛 오일도 식물성이니까 비열대성, 열대 오일이 아닌, 그러니까 팜유나 또는 그게 아니란 뜻이죠. 이 코코넛 오일이 아닌 주로 이제 올리브유라든가 카놀라유라든가 뭐 이런 걸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성 식용유나 또는 팜유 같은 다른 포화지방을 복용한 거를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그거 아닌 거면 리젝트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바꾸거나 약을 바꿨을 때 콜레스테롤이 안정되는 게 2주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LDL이면 200이나 240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나는 저탄고지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나빠진 게 확실하니까 약을 먹지 않고 다시 제가 가르쳐주는 식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제가 4주나 45일을 잡아드린 이유는 이미 2주 정도 지나면은 생활습관이라든가 약에 의한 콜레스테롤이 80%가 이미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주 정도는 걸리거든요. 변화를 보려면. 짧으면 짧은 기간이고 길려면 긴 기간이죠. 그래서 어떤 여담이지만 식사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보기 위해서는 한 4주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소 2주간의 기간이니까 어떤 연구는 3일한 것도 있고 괜찮다고 한 것도 있고 어떤 연구는 일주에 놓고 괜찮다고 한 연구도 있거든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2주간 코코넛 오일과 다른 비교군 오일을 먹은 실험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체형 지수라든가 염증 지수 등이 포함된 연구를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펌메드, 코클레인 리뷰,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 문서로 뒤진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두 사람이 이것을 데이터 서치했는데 두 사람이 일치하는 경우 이제 이거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일치한 건가? 0.75 일치도인가? 하여튼 그런 독립된 두 사람이 이제 찾아낸 거를 일정한 기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리뷰가 873편이 논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영어권만 아니라 브라질리안으로 썼어도 되고 뭐 하여튼 다른 나라 언어도 쓰여졌어도 하여튼 간에 언어 상관없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873편의 논문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부합이 되고 연구 수준이 높은 거를 뽑은 게 이제 16편을 뽑았어요. 그래서 16편에는 17건의 연구가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들이 730명이었어요. 이제 코코넛 오일을 복용하는 방법을 나눠서 보니까 식사 일부러 포뮬러로 자기네들이 딱
코코넛 오일을 섞어서 참여자에게 제공한 방법이 이제 10건 연구였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을 따로 떼서 이거 하루에 몇 스푼씩 드세요라고 따로 공급한 것이 5건이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코코넛 오일 좋다는 거 이렇게 코코넛 오일을 따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캡슐로 만들어서 공급한 게 2건이었대요. 그래서 전체 열량의 작게는 2%서부터 전체 열량의 4분의 1 정도 되는 수준까지 코코넛 오일을 먹여본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코코넛 오일이 콜레스테롤 올렸느냐, TG를 올렸느냐, 낮췄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연구 결과가 다 써 있는데 코코넛 오일과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거 보게 되면은 요 위에 이렇게 있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코코넛 오일하고 소이빈 오일, 두유, 콘 오일, 옥수수유, 버진 올리브 오일, 버진 올리브유죠. 그다음 카놀라 오일 뭐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엑스트라 버진 오일 같은 거 또는 뭐 해바라기 씨유처럼 non tropical 베지터블 오일, 즉 열대에서 나지 않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물성 식용유하고 코코넛 오일을 먹였을 때 전반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코코넛 오일을 먹었을 때 이쪽으로 간 게 더 올라간 거예요. 더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어떤 연구는 팜유를 먹여본 게 있어. 팜유는 역시 마찬가지 열대 그거죠. 열대 야자유인데 이것도 역시 보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세한 숫자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기서 봤듯이 코코넛 오일은 다른 식물성 식용유에 비해서 그게 팜유 같은 열대 식물성이든 간에 아니면 엑스트라 버진 같은 우리 흔히 말하는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유 같은 거에 비해서든 다 LDL 콜레스테롤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코넛 오일과 HDL 콜레스테롤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on-tropical vegetable oil, 즉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두유, 카놀라유 뭐 이런 여러 가지 했을 때도 H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렸고 여기 뒤에 잘려서 안 나오는데 팜 오일과 팜유랑 했을 때도 역시 H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숫자로 정리해 보게 되면은 코코넛 오일을 먹는 사람과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이 아닌 non-tropical vegetable oil, 즉 열대에서 나는 것 많은 아닌 그런 무슨 일반적인 식물성 식용유를 먹였을 때 코코넛 오일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을 무려 10.47mg/dL 올렸고요. HDL 콜레스테롤을 4.0mg/dL 올렸어요. 뭐 당연히 올라가죠. 총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니까 여기 총 콜레스테롤 빠졌는데 한 24 정도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흔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TG는 낮출 거라 생각했는데 이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하도 이게 편차가 심해서 통계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TG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비교한 거. 코코넛 오일하고 팜유를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은 팜유에 비해서 LDL 콜레스테롤 20.50mg/dL 올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2.83mg/dL 올렸고 TG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면 팜유는 포화지방이 50%나 되는 거고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90%나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식물성은 포화지방이 15%밖에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코코넛 오일하고 포화지방이 낮은 그런 오일에 비해서도 팜유랑 비교했는데 콜레스테롤 레벨이 더 올라갔다는 건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저자들도 이 연구의 한계, 왜냐하면 이제 직접 한 게 아니라 모든 문헌을 어느 정도 되는 걸 뒤져서 했기 때문에 그 연구 방법이 달랐고 그 연구 대상자들의 인종과 주로 서양 인종이에요. 다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된 연구들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90% 되는 거고 그거 다음으로 포화지방이 가장 많은 50% 되는 팜유에 비해서도 LDL 콜레스테롤을 무진장 올렸고 뭐 당연히 포화지방이 별로 많지 않은 식물성 식용유에 비해서도 굉장히 포화지방을 많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 결론은 어쨌거나 코코넛 오일은 다른 식용유에 비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렸다. HDL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16편의 논문 중에 뭐 토탈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지만 뭐 5편 정도는 뭐 CRP라고 해서 염증 수치도 나와 있고 뭐 한 5편 정도 혈당도 좀 재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모아서 쭉 봤을 때
코코넛 오일이 염증을 낮추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진 않죠, 숫자가. 그래서 CRP라는 거 여러분 가끔 병원 가서 뭐 염증 수치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오는 분이 있는데 좀 황당해서 왜냐면 High Sensitive CRP라는 CRP 레벨은요, 내가 감기 걸렸든지 잇몸에 질환이 있든지 어디 다치면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래서 저는 환자의 심장병 위험도를 보기 위해서 CRP를 재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뭐 믿지도 않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CRP도 대조군에 비해 다르지 않았으니 코코넛 오일이 염증을 감소시켜 준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거고요. 혈당도 전혀 상관이 없었고 체중이 줄지도 않았고 허리 둘레가 줄지도 않았고 체지방이 줄지도 않았어요. 대조군에 비해서. 대조군은 다른 오일을 먹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콜레스테롤 분야를 제외하고서는 코코넛 오일과 다른 기름 간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결과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10 정도 올라간다는 뜻은요. 이거를 계산식에 넣어보게 되면은 10 더 높아지면은 심혈관 위험이 6%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이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죠. 그런 것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5%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모자란 판에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리는 걸 일부러 드셔서 심혈관 유혹과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원인을 일부러 내가 증가시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코코넛 오일을 먹었을 때 심장병 사망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그런 임상 연구는 할 수도 없고 또 그것만 딱 띄어가지고 이거 많이 먹었더니 심장병이 증가했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는데 우리가 대신 서로게이트 마커라 해가지고 심장병의 위험인자가 나빠지느냐 좋아지느냐 보게 되면 짐작이 가거든요. 그랬을 때 코코넛 오일을 먹었더니만 가장 심장병의 넘버원 리스크 팩터가 우리가 보통 두 개를 잡아요. 첫째가 콜레스테롤하고 두 번째가 담배거든요.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 오신 분들한테 금연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자기가 고지혈증이 걱정돼가지고 왔으면서 자기가 당이 걱정돼서 왔으면서 그거 다 심장병 없이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담배는 안 끊어요. 이거 되게 엄청난 그거는 인지부조에다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말이 샜지만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담배가 가장 심장병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장병 위험을 낮추고 싶으면은 담배를 핀다면 금연을 하게 돼 있고 금연한 다음에 3년 지나서 3년에서 5년 지나야지 안 핀 사람하고 위험이 비슷해져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춰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하물며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병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연구를 보게 되면 시뮬레이션 연구인데 전체 하루 열량의 5%만 포화지방에서 불파지방으로 바꿔주게 되면 심혈관 질환 13%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특히 우리가 어느 민족입니까? 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민족은 특히나 건강한 헬시 다이어트거든요. 다른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많은 식용유가 이제 나물도 많이 먹고 생선도 많이 먹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 생선 소비량이 세계 1위예요. 그런 것도 오래 살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들기름, 참기름 뭐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성 식용유만 바꿔줘도 심혈관 위험이 13% 감소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우리의 식습관을 놔두고 왜 코코넛 오일이라는 얼마 되지 않은 그다음 근거도 확실치 않은 음식을 먹으려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중요한 결과는 이 실험 결과로 봤을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논문에도 나왔고 이 논문에 대한 편집자의 또 이렇게 에디터리라고 중요한 논문이면 그 다달이 에디터리라는 걸 또 따로 쓰거든요. 그 편집자가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니까 심혈관 질환이 올라간다. 따라서 그 심장병 위험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포화지방 섭취 상한치가 미국 심장병학회는 하루 22g, 심장병 환자는 16g 먹으라고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코코넛 오일을 한 숟갈 먹게 되면 13g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상한치를 지나간 거고요. 여기서 포화지방이 올리는 그 코코넛 오일의 평균 스푼은 2스푼에서 3스푼 정도 돼요.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 포화지방 그 코코넛 오일 좋다고 막 지금 먹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하루에 2-3스푼을 먹잖아요. 그럼 충분히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갈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은 코코넛 오일에 대한 콜레스테롤 증가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환자만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코코넛 오일 하루에 2스푼, 3스푼씩 먹고 한 3달 있다가 2달 있다가 그런데 LDL이면 200 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거 했겠지만 제 경험 더하기 이런 논문이 나왔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코넛 오일은 LDL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심혈관 위험을 증가시킨다. 코코넛 오일은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지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이 다른 식용유에 비해서 혈당과 염증과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코코넛 오일은 건강한 식습관의 하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포화지방산이 가장 많은 음식으로 생각되어 제한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부록은 코코넛 오일 옹호의 근거가 되는 게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탄고지 케톤 식사에 좋다고 근거라는 게 이제 에스키모인인데 에스키모인들은 마이토콘드리아 돌연변이가 많아요. 그걸 해롭지 않게 쓸 수 있게 지방산을 마찬가지로 이 코코넛 오일이 좋다고 주장되는 거는 이 폴리네시아에 있는 사람들 종족이 있나요? 그래서 팝카푸칸이라는 종족이 있고 그다음에 토케랄루안이라고 있대. 파카푸칸 이제 이게 사람 N자가 붙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전체 열량의 34%에서 63%가량을 코코넛 오일로만 섭취한대요. 그런데도 심장병이 적고 뭐 또 이 토케라우안이라는 사람들은 뉴질랜드로 이주한 사람들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네 섬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 포화지방을 적게 먹지만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높아졌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이 다른 포화지방과 다르고 건강한 오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게 가공된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이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어요. 그런 것도 다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인류학적 관찰적 연구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코코넛 오일에 적응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코코넛 오일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잘 올라가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마치 그거는 에스키모 중 일부 부족이 그런 탄수화물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물개라든가 이런 그 지방이 아주 많은 음식을 먹고도 생존이 가능한 것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 지방산 그 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다른 돌연변이가 생겨서 생각보다 케톤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배경에서 호주에 있는 그 유대류나 캥거루처럼 완전히 대륙과 떨어진 채 이렇게 진화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역시 수만 년 동안 대륙과 떨어진 채로 자기네 이 토양에 적응하느라고 이런 것들이 해롭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뭐 얘기를 들어서 있잖아요. 강남의 뭐 귤이 강북에선 탱자가 된다 뭐 이런 것이 있듯이 이것이 꼭 우리한테 맞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컬트적인 어떤 음식이나 생활 습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